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 요거 좀 시장 좀 한번 좀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단 시장은 일단은 요거 먼저 보면 이거는 그 코스피 차트고요. 코스피 차트. 예. 코스피 차트. 이거는 공포지수라고 하는 V 코스피 차트입니다. 저번 주에 이거 이야기는 했었죠. 근데 오늘 여기 보면 공포지수가 꽤 많이 줄었어요. 11% 정도. 그쵸? 사실 공포지수들의 특징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걸 한번 볼게요. 보면은 한 여기서부터 한번 봐볼게요. 여기서부터 한번 보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크게 오르면 보통 다 이제 안정이 되곤 하거든요. 혹은 이렇게 특이하게 한 2번 정도 오른 적도 있지만 최근에 보면 한 번 정도의 단기성 어떤 악재들로 공포지수가 상승하는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이렇게 본다고 하면 오늘의 이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이렇게 올라가서 빠지지가 않을 가능성이 일단 더 높고,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좀 안정적인 추세로 간다면 지수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해서 오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수급 자체가 크게 이렇게 돌아오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외국인의 수급이잖아요. 외국인의 수급이 일단은 돌아오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공포지수도 내려가는 추세를 확인하고 시장을 바닥이다, 저점이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일단은 이걸 한번 보면 최근에 또 이런 이야기도 또 많이 해요. 최근에 보면 이거 역시 코스피, 이거는 $1. 원래 표기는 $1라고 하지 않죠. $1이라고 하죠. 그죠? 달러가 앞에 오는 게 맞는데 한국에서는 $1라고 흔히 많이 부릅니다. 하지만 $1 차트라고 하는 게 맞고요. 지금 $1의 어떤 이런 약세 때문에 지수가 조금 조정이 있는 것이 아니냐. $1가 더욱 약세로 간다면 혹시 더 매도가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일각에서 이야기들도 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랑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꽤 많은 보고서에서 그렇게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는 좀 생각 안 하는데요. 이유는 한국은 이제 수출이 꽤 많은 비중을 30% 이상 차지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달러에 대한 방향 때문에 수출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에 영향을 미쳤던 것도 맞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달러가 강세일 때, 약세일 때 외국인의 환차 손이나 이익이 생겨서 매도를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 이거를 조금 더 전후로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보면 이때부터 시장은 바닥권을 만들었고, 한국 코스피는 그 다음부터 이렇게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요 언저리는 좀 많이 맞았거든요. 여기도 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구간이 있었는데, 최근 요 구간 들어와서는 이 구간에서는 사실 달러랑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이 구간의 피크는 뭐냐면 IT 업종의 큰 상승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달러를 보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기업 실적에 의한 매수세였어요. 기업 실적에 의한 매수세였기 때문에 그리고 요 당시 때가 이제 원자재는 좀 바닥을 조금 다지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래서 최근에 $1의 방향보다는
원자재 방향과 조금 맞아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원자재 방향, 원자재 그러니까 달러의 방향과 원자재 방향이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세적으로 보면 달러의 방향과 원자재의 방향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어떤 IT 쪽에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었겠다. 왜냐면 원자재 쪽에서의 어떤 상승 업종들이 뻔하잖아요. 그리고 IT 쪽에서는 꽤 많은 수익이 난 구간이었고, 만약에 이 구간에서 100만 원을 투자했다면 이 구간 되면 약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정도의 계좌가 플러스가 돼 있기 때문에 계좌를 리밸런싱 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리밸런싱 하는 과정에서의 물량을 덜어내는 거,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좀 종목의 그 달러의 방향도 좀 움직이면서 종목도 좀 다른 식으로 가는 이런 쪽에 좀 기인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일단은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는 시장의 바닥을 함부로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빅스 지수가 원 달러보다는 더 정확하게 지수와 코스피 지수와 연동이 잘 되었기 때문에 빅스 지수가 한 번에 분출을 보였고, 이게 하락하는 추세만 보여준다면 바닥을 다지고 횡보 이후에 상승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들고, 그 다음에 최근에 뉴스에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북한, 미국, 뭐 중국, 어제는 이런 중국 이야기도 나왔죠. 사실 이런 쪽 뉴스에 일일비할 필요는 없고요. 원자재 가격이나 차라리 빅스 지수,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 이것들로 시장을 보는 게 더 정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거에 관련해서 종목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실 원자재 가격이 최근에 상승한 건 아니에요. 일단 대표적으로 구리를 보면 2016년도에 바닥을 찍고 지금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원자재는 거의 마지막 상승 정도가 남은 정도의 모습으로도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한 이 언저리 정도 되면 마지막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시장이 조정이 완성되고 다시 한번 그 전기전자 업종의 시장이 간다면 지금 상승하고 있던 내수, 제약, 원자재 관련된 쪽은 다시 또 조정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상당히 혼재되어 있고 어디가 바닥인지 어떤 업종이 주도주의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 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드리고는 싶지만 더 복잡할 것 같고, 지수가 안정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우선인 것 같아요. 지수가 안정되는 거를 일단은 확인하자가 가장 첫 번째고, 그래도 그동안에 지수와 조금 무관하게 원자재의 구리 가격과 연동된 기업 중에 하나인 LS 전선 아시아를 일단은 오늘 추천을 했습니다. 추천을 드렸고, 이 회사의 포인트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실적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실적은 이렇게 해볼까요? 이것도 좀 줄여서 한번 해볼게요. 자주 하는 것처럼. 근데 이게 이 정도로만 줄일게요. 2017년도니까 일단은 2015년도부터 해볼게요. 15년, 16년, 17년, 18년 이렇게. 15년도에 영업이익 111억, 2016년도에 195억, 238억, 294억. ROE를 한번 적어보면 ROE는 여기서부터 이제 확인이 되어집니다. 11, 12, 14 이렇게 올라가요. ROE도 상승하고 영업이익, 순이익, 매출 지금 다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실적에는 문제는 없다. 그러면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를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LS전선 아시아. 제가 사이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사이트를 한번 줄여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마 전선입니다. 예,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면 사이트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광 케이블, 전력 케이블 이런 것들을 주로 만드는 회사고요. 사업 분야 LS 요쪽이 하이퐁에 위치한 법인이고요. 요 위치에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LSCV 광 케이블입니다. 광 케이블. 그러니까 아까 거는 전력 케이블인 거고, 지금은 이제 통신 케이블 만드는 건데, 사실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죠? 제가 한번 좀 풀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그 베트남에 법인을 둔 회사이고, LS전선의 자회사가 LS전선 아시아인 거예요. LS전선 아시아. 일단은 요거를 보면 현재 LS전선 아시아는 상당히 가동률이 높아요, 현재. 그리고 이들이 하는 거는 베트남의 전력 통신 케이블을 이제 시장에서 인프라 사업처럼 무슨 일이 있더라도 깔아야 되는, 시장의 흐름에 맞게 그런 이제 상황에 있고, 베트남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GDP가 6%대로 계속 좀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그죠? 인도네시아, 아니 중국, 인도 뭐 이런 정도의 강한 상승을 GDP가 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일단 베트남의 산업화 도시화가 급속도로 좀 빨라지고 있어요. 산업화 도시화가 좀 급속도로 좀 빨라지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산업화 도시화가 되려면 인프라가 깔려야 되잖아요. 당연히 송배전 시장이 커지고 있죠. 송배전 시장이 커지고, 또 하나는 중국에서 예전에 공장을 많이 이제 중국으로 갔는데, 한 몇 년 됐죠? 베트남 쪽으로 꽤 많이 옮겨가기 시작하거든요. 뭐 삼성도 있고, LG도 있고, 인텔, 뭐 마이크론, 그러니까 글로벌 회사들이 베트남 쪽에 상당히 많이 진출해서 전기전자 쪽에 어떤 사업을 많이 확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필요한 어떤 전력과 통신, 케이블 이런 것들이 항상 필요한 이런 위치 상황인 거예요, 현재.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외부적인 이런 상황도 있지만, 또 내부적으로는 계속 GDP가 상승하다 보니까 소득이 상승하는 거죠. 소득이 상승하니까 에어컨 사용량 같은 어떤 전력 수요가 항상 증가를 하고, 인프라 구축, 나라가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지하철 관련한 인프라 쪽에서도 계속 성장을 해요. 그래서 여기 LS전선 아시아는 베트남으로 간 지 한 20년이 된 회사이고, 현재 베트남 전선 기업 중에 베트남 시장 안에서 1위, MS 1위인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경제적 혜자가 있는 기업이다, 베트남 안에서. 그리고 베트남 인근의 인도네시아라든지 미얀마 쪽으로도 그 기술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표현을 다시 해드리면, 호치민의 회사가 있고 하이퐁의 회사가 있는데, 아주 주요 생산 하는 건 호치민에서는 통신 케이블, 호치민이 수도잖아요, 그죠? 통신 케이블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도 있고, 또 하나는 전력 케이블을 하이퐁에서는 하고 있어요. 전력 케이블. 그리고 현재 전력 케이블의 가동률은 100%입니다. 보통 주가가 상승할 때는
공장의 그 가동률을 많이 확인하거든요. 지금 전력 케이블은 100%가 생산되고 있어요. 더 이상 생산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더 이상 거의 풀로 돌리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그 대내외적인 상황들이 일단은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호재는 뭐가 있냐면 2016년도 초부터 해서 구리 가격이 좀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2016년도 아까 제가 구리 차트 한번 보여드렸죠. 2016년도 톤당 4,800달러였던 구리 가격이 지금 2017년도 7월 기준으로 확인해 보니까 6,300달러. 수익률로 따져도 뭐 수익률이 아니죠. 50% 정도 상승한 거잖아요. 50% 정도. 한번 계산을 해보면 6,300달러, 4,800달러. 그 31% 정도네요. 예. 구리 가격이 31% 정도 상승했어요. 근데 이 회사는 구리 가격이 상승할 때 이 회사가 그럼 어떤 이익을 얻냐 라고 봐야 되는데, 이 회사는 구리 가격에 거의 수렴하고 있어요. 그 회사의 주가는. 그 원재료가 거의 다 구리 가격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이 돌아 나가면 보통 구리 가격이 가장 먼저 돌아 나가거든요. 시장이 불황해서 다시 좋은 시절로 돌아 나갈 때. 그래서 2016년도 코스피도 저점을 찍었듯이 구리 가격도, 그리고 미국의 다우 지수도 그때부터 많이 반등을 했고, 우리가 투자는 못했지만 구리 가격 역시 꾸준한 우상향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보통 구리 가격이 상승하는 분에 대해서 이 회사의 실적이 언제 반영하느냐도 중요해요. 근데 보통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 한 두 달 정도 후에 실적에 반영이 돼요. 이 LS전선 아시아에는. 근데 요 언저리 사이에 주가가 반영을 먼저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구리 가격은 상승하고 있어서 하반기 쪽으로 이 회사의 실적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도 하나. 그러면 구리 가격이 상승할 때 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과 구리 가격이 하락했을 때 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도 확인해야 되겠죠. 구리 가격이 이 회사의 원재료이고 가장 큰 매출 매출 원가라고 한다면, 일단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주 좋게 평균 판매 단가라고 하죠. ASP. 평균 판매 단가에 원가 변동분을 곱해요. 원가 변동분. 이 말은 구리 가격이 오르면 판매 단가도 올라요. 매출이 느는 구조예요. 그래서 구리 가격이 오를 때 이 회사의 리스크는 없어요. 그럼 구리 가격이 하락할 때 이 회사의 리스크는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 회사가 가장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리 가격이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선물로 매도 해지를 해버려요. 그래서 구리 가격 하락분에 의한 손실을 선물로 매도 해지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영업이익률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원자재를 다루는 회사에서 파생상품으로 영업이익률을 유지한다라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영업이익은 한 5%, 6% 정도 대가 나와요. 이거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이 인프라 사업에서 6% 정도의 영업이익이 계속 나오는 거는 쉬운 게 아닌데, 구리 가격이 하락하는 거에 대한 방어가 있고 구리 가격이 상승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변동분을 추가로 더해주는, 그래서 좋은 사업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아마 지금 새로운 배전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세계 글로벌 시장이 돌아나가는 인프라 산업이 확대되는 이런 그 환경 안에 베트남 역시도 커가고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까지 볼 수 있는 정도의 회사라고 보여지고, 오늘 7,000원 정도의 매수를 했지만 한 8,000원 정도면 아마 목표가에 도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차트로 한번 돌아와서 한번 이걸 회사를 볼게요. 차트로 돌아오면
현재 제가 이 수급선을 하나 이렇게 놓고 보잖아요. 아직은 최고치에 이르르고 있어요. 이 수급선이. 요게 아마 저는 하락을 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더 이상 들어올 수급선은 없거든요. 수급량은 이 회사 자체의 물량 자체가 그렇게 많은 회사가 아니에요. 왜냐면 보면 이 회사의 지분 66.7%가 LS 전선이에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물량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은데 거기에 기업 개인 아닌 지금 외국인 투자라든지 기관 투자자들의 물량도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외국인의 물량도 한 4% 정도 이상이 있고 기관 투자자들의 물량도 꽤 있어서 물량 자체가 많지 않은 회사인데 더 이상 이 수급선이 꽉 찰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가 아마 맥스다. 그 말은 이 고점 라인을 뚫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신고가인 7,300원을 뚫을 것이고 상장한 첫날에 가격대인 한 7,200원 정도까지는 무난히 갈 것이고 거기에서 약간의 매물을 조금 나올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 매물이 소화가 된다면 한 8,000원까지 목표가를 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상당한 박스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현재 꽤 큰 박스권에 들어와 있는 거고 잠시만요. 요 큰 박스도 하나 이렇게 그리면 좀 헷갈리실 수 있고 어, 요런 박스권이 하나 존재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박스권이 하나 올라왔어요. 이 상단 박스권이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는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현재는. 그래서 이 상단 박스권을 기분 좋게 돌파가 된다면 아마 신고가는 충분히 낼 거라고 보는데 이 박스권을 돌파 못하고 한번 눌린다면 다시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갈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가 좀 예민하게 보여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이거 문자를 보내드렸을 때 분할 매수합시다라고 보내드렸거든요. 그 이유가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박스권을 상단을 해도 눌림이 오고 갈 거고 상단을 못 뚫고 내려도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그래서 분할 매수하라, 뭐 나눠서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중국 관련해서 미국과 북한 관련해서 이슈 그리고 또 미국과 중국 관련한 이슈들도 많고 근데 소리 소문 없이 슥 가는 이런 종목들도 있다라는 거고 이거는 이 회사가 좋은 환경도 있지만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의 상승 특히 보여드렸던 구리 가격의 추세를 조금 보면서 이 회사의 목표가를 좀 잡는 아마 그런 정도의 좀 매매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직 시장이 돌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돌아 나오지 않았고 오늘의 코스닥에서의 약간의 매수가 있긴 했었거든요. 이걸로는 추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침에 하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과 반등은 전혀 다른 의미거든요. 상승은 정말 추세가 돌아서 이렇게 나가는 게 상승인 거고 반등은 하락 도중에 반등하고 하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하락을 위해서 잠깐 쉬는 게 반등이기 때문에 지금은 상승보다는 반등 혹은 횡보의 구간이 나와야 될 위치이니까 아직 상승은 아니고 상승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이번 달 말 정도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이 돌아 나오기가 아직 좀 남았으니까 이번 달은 매매를 눈으로 하는 매매를 합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눈으로 매매를 하고 시장이 돌아 나갈 때 좀 매매를 본격적으로 하고 지금은 물량 축소나
이익 실현 혹은 매도 이런 식의 좀 청산하는 개념으로 다가가고 섣불리 매매는 잦은 매매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 광복절 편하게 쉬시기 바라고 다음 주 내일 모레 수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